당신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만약 당신의 시선 하나, 당신의 집중 하나가 현실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때 비밀로 분류되었던 CIA의 의식 연구, 그리고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은 밖에 있는가? 아니면 의식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늘 언더 상태에 머무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찰을 바꾸어 의식을 하이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같은 현실을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CIA가 숨긴 진실, 관찰자 효과, 그리고 언더에서 하이로의 토약. 어느 날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가 빛을 보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숫자와 코드, 그리고 의외로 낯설지 않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의식, 관찰, 인식, 현실. 사람들은 그 문서를 CIA가 숨겼던 진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문서 안에 있지 않았다. 그 문서를 읽는 사람의 내면에 있었다. 1. 관찰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다. 세상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고 나는 그저 그 위를 걸으며 바라볼 뿐이라고. 현실은 객관적이고 나는 그 현실을 해석하는 관찰자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에서 등장한 관찰자 효과는 이 익숙한 믿음에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을 낸다. 미시 세계에서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하나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수많은 가능성은 사라지고 단 하나의 결과로 굳어진다. 이 사실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의 세계관 자체를 흔들었다. 과학자들조차 처음에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관찰이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 측정 행위가 왜 현실의 상태를 결정하는가? 관찰자는 분명 수동적이어야 했다. 그것이 과학의 전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은 반복되었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관찰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전 시기 CIA는 예상 밖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새로운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다. 레이더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인간의식 그 자체로 향했다. 만약 관찰이 물질의 상태를 바꾼다면, 만약 인식이 결과를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의식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요소일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은 질문했다. 의식은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세상의 형태를 선택하는 장치인가? 인간이 집중하는 대상과 방식에 따라 현실의 전개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은 위험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만약 관찰이 능동적인 행위라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피해자나 방관자가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다. 현실은 밖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의식과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 2. 언더 상태의 인간. 우리는 대부분 언더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의식의 위치가 무의식 아래에 놓인 상태를 의미한다. 즉, 무의식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쥐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과 감각은 그저 뒤따르는 보조 역할에 불과한 상태다. 이 언더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은 사고를 지배하고 사고는 현실을 해석하는 틀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은 현재를 결정하는 필터가 된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 이 상태에서의 관찰은 흐릿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크린에 투사된 영화처럼 우리가 익숙한 패턴만을 반복해서 재생한다. 불안하면 우리는 불안을 증명하는 사건만 모은다. 결핍을 느끼면 결핍의 증거만 눈에 들어온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이때 우리의 시선은 카메라가 아니라 편집된 다큐멘터리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스토리라인은 우리가 만든 습관과 신념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필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만 경험한다. 문득 깨달을 수도 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선택하지 못한 채 자동 조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찰의 질이 현실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언더 상태에서는 현실은 늘 제한적이고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나고 관찰자가 능동적인 위치로 이동하면 이 흐릿한 시선은 맑아지고 반복되던 패턴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진짜 눈을 갖게 된다. 언더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겪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3. CIA 문서가 던진 한 문장. 비밀 해제된 자료 속에는 놀랍도록 직설적인 한 문장이 등장한다. 의식은 수동적 수신기가 아니라 정보장을 선택적으로 조율하는 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짧지만 의미는 무겁다. 우리는 그동안 의식을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도구로만 여겨왔다.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사고는 현실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저 그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 전제를 뒤집는다. 즉, 의식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정보장의 흐름을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동적 장치라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현실을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결을 바꾸고 방향을 선택하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대 과학적 척근이 수십 년 전 네빌 고다드가 말한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된 것이 현실이 된다. 즉,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면 그 의식의 힘이 현실 속에 그대로 구현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고대 신비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아볼 수 있다. 의식이 먼저이고 물질이 나중이다. 이 말은 물리적 사건보다 인식과 의식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CIA의 연구와 네빌 고다드 고대 지혜는 완전히 다른 맥락과 시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관찰과 집중, 의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며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믿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실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문장의 발견이 가져오는 충격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위치 자체를 재정의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존재, 즉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관찰자가 될 수 있다. 4. 관찰이 바뀌면 현실의 결이 바뀐다. 관찰자 효과를 단순히 물리학 실험 속 개념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실 경험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다. 관찰자의 의식과 시선, 그리고 그에 담긴 감정과 의도에 따라 현실의 결은 끊임없이 바뀌고 재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다. 그것은 집중된 주의, 감정이 실린 인식,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태도를 포함한 정신적, 감정적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직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 순간 당신의 관찰은 결핍과 부족의 증거만을 모아오기 시작한다. 사소한 실패는 크게 보이고 기회는 잘 보이지 않는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당신이 보는 세계는 결핍 중심으로 편집된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관찰한다면 나는 이미 과정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고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당신의 눈에 기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연결과 도움의 손길이 눈에 띄며 작은 힌트 하나에도 감사와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중요한 점은 현실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할 수 있는 파장이 바뀐 것이다. 당신의 의식이 현실의 가능성을 재조율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찰이 달라지면 감정과 사고가 달라지고 그 결과 행동과 선택, 그리고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다. 즉, 현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경험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언더 상태와 하이 상태의 결정적 차이다. 언더 상태에서는 의식이 흐릿하고 무의식이 현실을 지배하지만 하이 상태에서는 의식이 능동적으로 현실과 상호작용한다. 당신이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감정을 관찰 속에 담는지가 곧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결국 관찰이 바뀌면 현실의 결이 바뀌고 관찰자가 바뀌면 삶의 패턴과 경험 전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5. 하이 상태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이 상태라고 하면 단순히 들뜨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이는 감정의 일시적 고양이 아니라 의식의 위치를 가리킨다. 하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위에 서 있다. 두려움, 불안, 분노와 같은 반응적 감정이 의식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관찰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유지한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생각은 단순한 정보로서 받아들여지고 의식이 그것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외부 자극 또한 즉각적인 충격이나 반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소음, 비판, 예상치 못한 사건 모두 의식의 거울에 비쳐 조용히 평가되고 필요할 때만 에너지가 집중되어 대응한다. 이때의 관찰은 맑고 투명하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의도와 선택에서 나온 관찰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직하고 명료하며 이 시선은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CIA가 연구했던 문서가 암시하듯 고도로 집중된 의식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은 패턴을 재작성하는 힘을 가진다. 과거의 반복적 사고, 감정적 반응, 습관적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의식적 관찰에 의해 새롭게 배열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부터 관찰 자체가 창조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실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과 구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된다. 즉, 하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의식이라는 중심에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하고 원하는 경험을 만들어 나간다. 결국 하이 상태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주도권을 되찾는 상태이며 관찰이 창조로 이어지는 의식적 삶의 시작점이다. 이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흐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능동적 존재가 된다. 6. 숨겨진 진실의 정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CIA가 정말 현실 조작의 비밀을 숨겨왔나요? 그들은 인간의 의식을 이용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왜 우리는 늘 비밀과 해답을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는가? 우리가 찾는 답은 기관의 금고, 정부 문서 또는 외부의 권위 있는 지식 속에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숨겨진 진실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 자동 반응과 습관적 관찰이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관찰의 틀은 대부분 제한적이고 방어적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항상 늦는다. 세상은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무의식은 이러한 관찰 패턴을 반복하고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 믿게 된다. 즉, 현실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경험은 우리의 무의식적 관찰과 선택이 만들어낸 그림자인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CIA가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이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고 그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의식 자체의 힘과 그 구조였다. 진정한 비밀은 외부에서 얻는 정보나 비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식이 깨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자동 반응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관찰과 선택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는 능동적 존재가 된다. 결국 숨겨진 진실은 우리 안에 있다. CIA 문서나 고대 지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 모두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한다. 현실의 창조자는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관찰 방식과 의식의 위치다. 의식의 위치가 바뀌면
관찰이 달라지고 관찰이 달라지면 현실의 결이 달라진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숨겨진 비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삶을 조율하는 창조자가 된다. 7.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관찰을 선택하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은 이미 하나의 관찰자가 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나는 보고 있다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며 제한된 시각과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관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다. 질문을 던져보라. 이 순간 내 감정에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이 현실의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관찰의 산물임을 인식하라.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 관찰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성장과 가능성 속에 존재한다. 이 감정은 나를 깨우고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 또 한 가지 질문. 내 시선은 과거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능성과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현실을 판단하면 결과는 늘 반복된다. 과거의 상처와 패턴이 현재를 지배하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현실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시선을 가능성과 창조의 미래로 돌리면 관찰은 능동적인 선택이 된다. 두려움과 제한 대신 기회와 성장, 감사와 창조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억해야 한다. 관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관찰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고 상태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며 행동과 선택은 결국 현실 그 자체를 만들어낸다. 즉,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관찰이 당신의 하루를, 삶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실의 결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과거의 얽매인 언더 상태의 관찰이 아닌 가능성과 창조 속에 서 있는 하이 상태의 관찰을, 당신의 시선이 바뀌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도 바뀐다.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현실을 조율하고 창조하는 관찰자이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현실을 새롭게 쓰는 첫 번째 장이다. 8. 언더에서 하이로.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의 힘 아래, 즉 언더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 상태에서는 현실이 마치 고정된 무대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그 위에서 배우처럼 연기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언더에서 하이로의 전환은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시선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 관찰자의 의식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억지로 믿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단지 한 번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관찰해보라. 만약 내 의식이 현실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 이 한 가지 질문이 놀랍게도 당신의 내적 파동을 바꾸기 시작한다.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있던 의식이 조금씩 풀리고 가능성과 창조의 장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현실은 더 이상 고정된 무대가 아니다. 사건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과 선택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장이 된다. 한 가지 관찰이, 한 번의 선택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진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비밀 문서나 고대 지혜, 철학적 통찰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진실은 언제나 공개되어 있었다. 다만 깨어있는 관찰자에게만 보였을 뿐이다. 언더에서 하이로의 전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의식의 위치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당신의 현실을 보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가능성과 창조의 장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진정한 전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보는 방식, 당신이 선택하는 관찰, 그 하나가 현실의 결을 바꾸는 시작이다. 깨어있는 관찰자에게만 보이는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수동적 경험자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의식적으로 삶을 조율하고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현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지켜보는 그 방식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관찰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식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가는 관찰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존재, 언더에서 하이로 이동한 관찰자가 됩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시선을 먼저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관찰자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나요?